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 그리고 땅을 상속받게 됐을 때 그런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을 좀 동시에 물려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네,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네. 또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 지금 설명을 하신 게 20년 동안 5억이라고 주식을 이미 아들이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나머지 주식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다른 주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부동산 30억 원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텐데 보통 자녀가 그 가업 승계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액공제라든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아버지가 뭐 회사를 대표이사가 됐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경우지 지금처럼 아들이 주식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을 주고 싶은데 이 부동산은 그동안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산 가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자녀가 갖고 있는 거는 떨어질 것 같고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오를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가끔 이런 교환이라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는데 교환이요? 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하고 서로 바꾸는 거죠. 네. 부동산과 주식을 교환한다. 이거는 또 제가 처음 네.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네. 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지금 이제 저희가 계산했더니 거의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럴 경우에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한 10년, 20년 뒤에 주식 가치는 없고 아버지 재산은 거의 막 100억씩 올라가 있으면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돈을 주고 받고 뭐 하면서 좀 자료를 꼭 남겨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렇게 부동산하고 주식을 교환하는 데 있어도 뭐 그게 돈이 오고 간 건 아니라고 해도 증빙 자료를 좀 남겨놓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특히나 교환 거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은 양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주고 부동산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현금을 나한테 줘도 이것만 증여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둘 다 받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와 증여 방법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죠. 이게 정말 교환이 맞느냐, 정말 양도가 맞느냐인 건데 사실 실제 이게 교환이 거래가 성립되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하고 하면 안 되고요. 네. 바로 다 넘겨야 되고 또 한 번 더 체크할 거는 주식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가 정말 동일했느냐. 또 사실 중요한 거죠.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교환 당시? 그래서 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비상장 주식 평가. 그 법으로 정해놓은 평가 방법을 한 그 거고. 계산 방법을. 네네. 그래서 주식 가치가 이만큼이다를 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부동산은 네. 감정평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 두 개가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바꿀 것이다. 라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임의로 내가 이 우리 회사 주식 가치는 지금 30억이 아니라 50억이니까 아버지한테 난 20억 더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는 사실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고 네. 또 하나 체크할 게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되게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명의신탁이요? 네,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의 부동산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식이 아버지한테 넘어가고 부동산은 아들한테 넘어왔는데 실제 회사에 대해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아들이 다 쥐고 있고 아버지한테 이름만 빌려준 것처럼 네. 실질은 주식과 부동산을 아들이 다 갖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교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닌 방법을 다 찾으셔야 되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뭘 받죠? 주식을 가지고 네, 있으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투자에 대한 수익을 수익이 받죠. 나겠죠? 그 수익을 우리는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은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배당 소득을 아들이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주식 줬잖아요. 네. 부동산을 받는 대가로 주식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가 되더라도 배당 소득이 나오면 자녀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배당 소득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배당 소득을 받아갔다라는 것도 이제 기록을 꼭 남겨야 되는 거고. 예, 배당 소득은 사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불도 이제 회사에서 아버지한테 직접 하고 아버지한테 나갔다는 것도 신고가 되면은 이 거래는 원만한 관계의 거래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으면 이 거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식하고 교환해가지고 아들이 부동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을 아들이 당장 처분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증여세라든지 이런 거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예, 지금 만약에 3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왔으면 네. 취득이 아들 입장에서는 30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일 당장 30억 원에 팔아버린다? 그래도 상관없죠. 양도세는 양도가 30억이고 취득이 30억이면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 부담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샘선생님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오늘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윤나겸 세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